안녕하세요. 오늘은 애경케미칼 관련된 이슈들과 함께 기술적인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이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3.65% 하락한 8,980원에 종가가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속된 어떤 이제 조정 흐름들이 연출이 됐는데 딱히 이 종목의 어떤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의 원인이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외부적인 어떤 시장 요인이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어제와 오늘의 이런 하락을 좀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무역 적자나 재정 적자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크게 좀 증폭이 되고 있죠.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투심이나 이런 것들이 약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 하락에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전기차, 배터리나 전기차의 이 보조금 폐지 시점이 기존보다 좀 앞당겨진다라는 점이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2차 전지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소 애경케미칼의 어제와 오늘의 하락을 좀 이렇게 과하게 하락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애경케미칼이 2차 전지 전문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주가의 상승이 나트륨 배터리라고 하는 KTL의 그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 속에서 기대감에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랑 무관하다라고 보기에도 다소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전반적으로 최근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신저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코프로 BM도 좀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전반적으로 신저가를 갱신을 하고 있죠. 에코프로 BM도 역시나 이렇게 신저가를 또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이 상승한 만큼 추가적으로 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재부각됐다면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런 나트륨 배터리 관련 이슈도 4월 말 이때 한번 크게 부각된 이후로는 후속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에서도 다소 좀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 움직였던 데보마그네틱이나 이런 종목들도 지난 이제 4월 말부터 급등한 이후에 최근에 연속된 이런 이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WCP 같은 경우도 지난 이제 4월 말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 상승한 이후에 연속된 조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또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정 이후에 상승 이후에 최근에 이제 조정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애경케미칼도 지난 이제 4월 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조정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 종목이 내일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뭐 저도 모르고요. 다만 기술적인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좋지는 않죠. 현재 시세나 이런 것들이 5일선 아래에 형성이 되어 있고,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에는 이런 5일선이 강한 또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하향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어디에서 저점을 확인을 하고 방향을 전환할지 그런 부분들을 차분히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21선이나 이런 단기적인 지지 라인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보통 이제 실망 매물이나 이 손절성 매물들이 같이 터져 나오게 되죠. 지지선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주가가 어떤 적은 매도 물량이 나오면 가격이나 이런 것들, 적은 매도 물량에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확 흘러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어제 좀 만들어졌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뚜렷한 어떤 지지선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단기 우하향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뒷심 부족으로 오늘도 역시나 힘없이 밀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는 살짝 상승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전강 후 약의 흐름 속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요. 물론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좀 하락한다라고 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리는 그런 이제 조정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상승과 하락은 그날그날의 어떤 시장의 상황이나 또는 이슈들,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상승했었던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나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시간이 올 텐데, 개인적으로는 이 테마가 형성이 됐잖아요. 나트륨 배터리라고 하는 국내 시장의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수많은 종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뭐 대보마그네틱이나 뭐 WCP나 엘견케미칼이나 나인테크나 이런 이제 다른 여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테마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재료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됐을 때, 이번에 이렇게 한마와 묶여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차후에 다시금 시세나 이런 것들을 주도할 흐름들이 찾아올 수가 있겠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현재는 전체적으로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 전체적으로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상한가를 갔었던 시가 자리나 이런 자리도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뚜렷하게 저가 매수세나 이런 것들 들어오는 거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또 흘러내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특별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없었고요. 물론 뭐 내일 돼서 오늘 뭐 시장 분위기나 2차 전지 흐름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뭐 오늘 살짝 이탈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내일 돼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 보면 단기적인 어떤 지지선이 무너졌고,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갭 상승을 하면서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이 갭을 좀 메우는 그런 이제 조정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이제 아래에 이 60일선이 따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우는 가격과 그리고 60일선이 교차되는 지점이 약 한 8,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시장의 영향이나 2차 전지 악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이 확대될 경우 이 8,000원대 구간까지도 조정폭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소 우리가 염두를 해놔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뭐 어느 시점에는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겠죠.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후에 어떤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다시 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할 가능성, 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현재는 이제 가격 조정이 어디서 마무리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 확인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향후에 이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또 형성하면 다시금 또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죠. 보통 이제 주가나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되면 조정도 크게 나오지만 조정 이후에 또 반등도 세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애경케미칼이 갖고 있는 어떤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CATL 관련된 어떤 이슈들, 나트륨 배터리 이슈 관련해서는 일단 6월, 12월 이게 좀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6월 달부터는 이제 상용차, 이런 트럭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는 12월에는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이제 나트륨 배터리, 낙스트라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 관련된 나트륨 배터리 생산 일정에 맞춰서 또는 이 부분에 또 이슈가 추가적으로 또 나오게 되면 거기서 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면 이제 애경케미칼 자체적인 어떤 이슈 속에서 우리가 또 일정을 체크를 해보면, 일단 6월 달에는 애경케미칼의 중부 컨트리클럽 그 골프장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조롭게 지금 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매각가는 한 2천억 원 이상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어떤 이제 일정들이 6월 달에 있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기존 하드카본 음극재를 업그레이드한 HAC3 버전 2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때 이제 양산을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다시 3 버전 2 하드카본 음극재 양산이 올해 11월에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관련된 어떤 이슈들 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애경케미칼이 하드카본 생산 시설에 대해서 증설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어떤 이제 증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또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핵심적인 일정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애경케미칼이 2026년도부터는 아라미드의 원료인 TPC를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에 들어갑니다. 2026년부터 이 부분이 연간 15,000톤 규모의 이제 생산 능력을 가진 공장이 올해 말에 완공이 되고 2026년부터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또 이슈나 이런 부분들, 이거는 이제 실적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2027년까지 애경케미칼이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지난번에 밝히게 되면서 PBR 1배 수준으로 올리겠다, 1배 이상으로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배당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35% 이상으로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한 어떤 시장의 재평가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PBR 1배 수준으로 가려면 애경케미칼이 현재 15,000원 이상으로 가야 1배 이상으로 올라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7년까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밝히면서 1배 이상, 그리고 배당 성향은 35%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향후 어떤 국내 증시 부양 프로그램인 뭐 밸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새로운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밸류 프로그램을 이어서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의한 어떤 기업 가치나 이런 것들, 시장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재평가될 가능성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어제, 오늘 하락에서는 연기금이 대규모로 좀 매도를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지난번 이제 상승 흐름에서 연기금이 주도적으로 좀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매수나 이런 것들이 정체되었다가 최근 주가가 좀 꺾이면서 매도세로 전환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외국인들과 개인들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연기금의 매도가 좀 잦아드는 그런 이제 시점까지는 차분히 보수적인 어떤 시각을 유지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매도도 좀 잦아들고, 주가도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이런 갭도 메우고 61선 부근에서 하락이 좀 진정되고 옆으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지, 물론 뭐 여기서 갑자기 돌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최악의 어떤 상황까지도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제 개인적인 또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애경케미칼의 최근에 주가의 어떤 하락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포인트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도권 투자자문사인 본드 투자자문하고 이번에 제휴를 맺으면서 종목 추천 및 1대1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본드 투자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이 되겠고요. 매일 이렇게 카톡으로 진행을 하면서 실시간 뉴스나 시황들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장중 추천주로 해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적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010-2693-7757번으로 숫자 7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번호로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시황이나 무료 종목들 편안하게 받아보시면 되고요. 보넥스트 투자자문사는 이렇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문 투자자문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물려서 고민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 1대1 무료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요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 4월 달에 저점에 비해서 많이 좀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의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빠져서 고민되는 종목들 있으실 수 있죠. 그런 이제 종목들, 종목명하고 매수가만 적어서 010-2693-77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 보넥스 투자자문사 전문 인력들이 무료 종목 진단 서비스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매수 단가 비중 다 고려해서 무료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겁니다.